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불법은 아니다 하는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며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진압군, 반란군 다 알아봤는데 영화 보시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뭔가요? 저는 뭐 다른 등장인물들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 한화회 어떻게 척결됐는가 였습니다. 이거 척결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좀 통쾌함이 필요했어요. 일단 한화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전대훈과 노태우는 육군사관학교 11기입니다. 육사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4년제 이 엘리트 과정을 도입한 기수예요. 영화에도 이 대사가 나오죠.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이 육사에 왔다. 이런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 중에서도 지도력을 남달리 선보였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쳐진 이 사조직이었습니다. 한화회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1기들이 쟤를 한화회에 들여와라라고 찍어야 돼요. 간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이 11기 회원들이 앉아있는 데에 무릎을 꿇고 이 한가운데는 전두환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이 오른손을 펴들고 선서를 한 후에 이 11기들 중에 한 명이 따라준 적포도주를 마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이 박정희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 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에 이 자기만을 믿고 따를 자기의 힘이 돼줄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화회를 전략적으로 키웠다고 해요. 한 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두환을 불러놓고 왜 이름을 한화회라고 했냐 물어봤다고 해요. 이때 전두환이 뭐라 그랬냐?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각하도 하나, 우리도 하나. 뭐 거의 뭐 찢었죠. 이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한화회, 이 한화회가 전격적으로 숙청이 됩니다. 바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입니다. 처음 숙청 대상으로 꼽힌 이들은 전화로 통보를 받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시간 5분 만에 후임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정도로 모든 걸 사전에 세팅을 극비리에 해놓고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걸 척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미리 하면 하나의 사람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또 쿠데타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김영삼이가 문민 대통령이지만은 군과 동거할 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토벌을 말이에요. 외국 신문들이. 근데 내가 그때 반론은 제기 안 하고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그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더럽게는 안 한다. 왜 동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화회 숙청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된 건 이 한화회 명단 살포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입니다. 이 한화회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을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누가 한화회인지 몰랐거든요. 이 일로 군인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게 이 화가 난 군인들이 이 전단을 구해다가 복사를 해서 막 돌렸다고 해요. 순식간에 일이 커지면서 이 정식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됐고 125명 명단 중에 90% 이상인 105명이 실제 한화회원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급 장교에 해당하는 20기부터 26기의 명단 제재자 46명 중 거의 전원이 한화회와 관련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일반 대다수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한 특혜를 향유해왔던 한화회 소속 장교는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며 이 군의 비토 같은 걸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국민의 지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도 청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에도 청산 안 했으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 안 됐을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뿐입니까? 이 군부 세력에게 비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야, 이제야 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정말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12.12 사태는 쿠데타냐 합법적 군사 행동이냐. 그것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명이 될런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불법은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12.12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쿠데타면 쿠데타지 쿠데타적 사건은 뭐냐? 이 12.12 군사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이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던 걸로 보여요. 이 5.18을 앞두고 5.18을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사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가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서 이게 뭐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반란군에 끝까지 맞섰던 김진기 헌병감은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역사에 맡긴다고 해서 유야무야하게 넘겨진다면 국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은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란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허가장이 되게 맙니다. 저도 이 사실 이번에 이 취재를 하기 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부터 전두환 노태우 구속까지 쭉 갔는 줄 알았는데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자, 이렇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했겠죠. 이러면서 이제 재야단체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무력으로 군 지휘 체제를 전복 파괴하고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 수사 결과가 각각 1년여 만에 발표가 돼요. 이 두 개 다 당시 서울지검에서 발표를 했는데 먼저 고소가 진행됐던 12.12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반란은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전직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된 재반 기성 질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심정적으로 혼돈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법의 처벌을 받을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자기네 단계에서 막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월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표를 하는 이 워딩만 보더라도 당시 검찰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수사 결과가 나오자 정승화 총장과 장태환 사령관 등은 당연히 반발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여러 군데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기소가 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국민은 그보다 더 모한 죄를 짓고도 기소가 돼서 그래 재판을 받고 형무소 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기소도 안 된다면 그런 불공평한 우리가 사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참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로를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 우려한 납득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자, 이로부터 1년 뒤에 뒤이어 진행됐던 5.18 사건 관련한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이 12.12 반란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5.18 관련 수사 결과를 내면서는 아예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해버렸어요. 같은 서울지검에서 1년 사이에 이 전혀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검찰의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한 내란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평가에 어떻든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은 이걸 재판부에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심지어 사법적으로 처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히 컸습니다. 검찰의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라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당시 지지율이 80%를 육박했던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역사에 맡기자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졌으니 뭐 검찰도 이런 결론이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어떤 사법적 처벌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했는데 1995년 11월 갑자기 연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였어요.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상하죠? 중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걸 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간에 머뭇거렸을까? 당시 이미 국회를 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사법 처리까지 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던 사례가 없었단 말이죠. 첫 선례를 남기는 데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에는 그럼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전격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을까? 그건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약간 실마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회 불만이 고조가 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이 이 무렵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을 강조를 하는데 이 이후에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대까지 회복이 됩니다. 뭐 이런 당시 배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이 불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12.12 반란에 가담했던 관련자 모두 사면을 해주고 석방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날 한시에 석방이 돼요. 석방도 하나였던 장면입니다. 뭐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 때문에 특히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셨는데 그 덕에 아마 오늘 이런 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는 어떠셨습니까? 예? 사고는 어떠셨습니까? 뭐랄까 할까요? 뭐 할만했어.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사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계속 감옥에서 살았을까?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먼저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죠.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구제와 명예회복을 하고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조치하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처벌은 마지막 최대한도로 피한다. 이러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어도 이들에 대한 사면은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럼 왜 이런 입장을 보였느냐? 이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만 알고 있을 텐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당시 IMF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좀 화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컸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이들을 용서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우리 전직들이 제일 참 행복했어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청와대 한 10번 가까이 초대받아가지고 또 어떤 대통령은 뭐 안 해 그런 거. 그런데 과연 이 대통령들이 이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국민 대화합이 될까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해주는 건 좀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이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의 약간 오점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과거 자료들을 쭉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당시 뉴스 멘트들을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약간 그때 이 판단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전두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망 후에 이 유해가 묻힐 곳조차 찾고 있지 못하죠. 물론 이 과정이 고금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